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기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족 이대준 씨, 고 이대준 씨 유족 대표인 이래진 선생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조카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평화와 종전이라는 거짓된 망상으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켜 조작과 은폐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정농단과 우리 국민을 무참히 유린했던 진상을 밝히는 데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진상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이제 동생의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15시 30분 이후 제 동생을 북한군에 6시간을 끌고 다니며 총살했고 불태워졌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장에는 그동안 꽁꽁 감추려 했던 거대한 거짓의 일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우리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서훈 전 실장의 만행에 저와 동생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더 절망케 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동생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 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렇게 유능했던 자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은폐와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 전문가, 조작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또 월북몰이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을 월북몰이한 범죄 행각이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월북몰이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일 수 있습니까?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제 조카의 편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발표와 은폐 조작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승진시켜준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적인 구조 매뉴얼도 숨기고 감추며 얼룩머리에만 몰두해놓고 이제 와서 통치 행위와 정책적 판단이라 말장난하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단호히 묻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조방송 지시하셨습니까? 송환 요청 지시하셨습니까? 그래놓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감히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운의 기소장에 나온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도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그 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국정원, 국방부, 해경, 안보실 등에서 올라온 모든 보고서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존재했는지 그 물음에 답하셔야 합니다. 승인했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지시했고 승인했다는 책임은 없고 변명과 말장난만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에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래진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훈 실장이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실 은폐를 했는데 이 은폐를 지시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은폐 지시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횟수와 내용이 지금 그전과 최근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 횟수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즉각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 살아 있을 때 생존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즉각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첫째,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 은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서훈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 소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9월 23일 새벽 1시경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사건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로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피격 사망 관련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해경은 피격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엉뚱한 것을 수색했고 허위 보도 자료까지 작성했습니다. 서훈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셔야 합니다. 둘째, 고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 보고가 한 줄인지 한 페이지인지 밝히십시오. 그동안 문 대통령 측은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 서면 보고가 있었고 내용도 이대준 씨가 해상 근무 중 선박에서 추락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한 줄짜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훈 실장은 법원에 A4 한 장 분량의 서면 보고를 제시했고 그 내용에는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 등 기존 한 줄짜리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서 실장의 변호사는 대통령 보고가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입니까? 혹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횟수를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셋째, 이대준 씨의 북측 개혁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은 왜 구조 지시를 즉각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문 대통령은 구조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날 밤 유엔 총회 연설 이슈가 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묻힐까봐 두려우셨습니까? 북한이 구조할 줄 알았다는 기막힌 변명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관련 부처에 통지하고 송환 협상 준비하라고 지시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국회의원 하태경.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 유족분들한테 진상 규명을 꼭 하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약속을 했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완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밝혔듯이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제가 방금 질의를 했듯이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는 금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소환된다고 합니다. 박지원 원장의 기소가 된 후에 저희 변호인과 상의해서 문 전 대통령의 고발에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할 건지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아마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마디도 사건이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얼마 전에 감사원 조사에서 무례하다, 또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대통령이었다면 현직 재임 시에 그 어떤 메시지나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운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보 전문가, 최고의 협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협상가, 대북 전문가였다면 충분히 살렸어야 되고, 분명히 북한의 경고나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국가안보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심지어 외교부 장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2번씩이나 안보장관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이 사실들이 이 기소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참담한 것은 A4 용지 한 장이냐 한 줄짜리였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9개 기관에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보고서가 올라왔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북한에 의해 체포되고 사살되고 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A4 용지 한 장 아니면 딸랑 한 줄짜리였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떠들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일당들이 과연 이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수행했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안전, 그 다음에 미래 행복을 위해서 민주화, 민주주의, 민생, 국민을 외치며 떠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생의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그 많은 보고 내용들이 A4 용지 한 장 아니면 딸랑 한 줄짜리였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입니다. 근데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어서 그 인명을 구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예요. 때문에 그 이대준 씨가 발견되고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안전과 대외 안보 사건의 큰 차이점이에요. 컨트롤 타워가 법적으로 다르고 때문에 이 진상은 대통령한테 다 보고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진상을 다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방장관, 해경청장, 안보실장, 당시 이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핵심들이 지금 다 이제 구속이 됐었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지금 진상 규명 하자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그 진상을, 그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가 누차에 얘기했던 그 국제 조남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주변 삼바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항공기까지 다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모든 국적기, 외항 국적기가 이 내용을 듣기 때문에 발뺌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몰랐거나 안보 당국에서 몰랐다면 아니면 이것까지 은폐했다면 정말 천인공노할 저는 살인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 여야와 통일부가 똑같이 판단을 한 사안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뒤집었다.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증거가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왜곡 조작되었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예를 들어 정신적 공황 이게 왜곡된 주장이다 라는 게 나왔고 그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기 때문에 해경 간부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공고안까지 나왔고 거기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안 그랬으면 왜 구속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구명조끼 없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궁화 10호에서.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그 배에서 무궁화 10호에서는 없어진 구명조끼가 없다. 그 배 안에 있던 구명조끼는 다 그대로 있다는 그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고 제가 그 이 사건 TF 단장으로 그 당시 조사할 때 그 보고서를 확인을 했어요. 구명조끼 사라진 게 없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배 안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에 떨어진 이후에 이건 이제 밝혀야 될 내용이지만 한자로 된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었다 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추가로 규명돼야 될 이제 이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명확한 것은 배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뛰어내렸는데 그게 어떻게 월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당시에 몰랐냐? SI 첩보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있었고 해경청장이 그 사실을 알고 이거 우리 몰랐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그 조작의 근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그 조작을 했다는 게 하나가 당시 해류 분석한 연구원에서는 북한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점으로 찍었어요. 점으로.
그 이제 해류 분석표에 보면. 근데 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딱 배제해버리고 못 가는 것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월북 의지, 북한으로 이 헤엄을 쳐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월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연구원 분석 자료까지도 조작을 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도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모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하는 게 그 SI 첩보예요. SI 첩보 중에 서울의 기소장에 아까 의원님께서 낭독하셨는데,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내버려 둬라라는 이런 내용.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고발을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지 참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들을 숨기고 감추면서 감히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라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참담합니다. 그 만약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히신다면 그 방법은 혹시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기자가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거기에 답변을 하면 그건 뭐 수사기관 조사에 거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뭐 수사기관 조사에 거의 거기에 뭐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윤건영 의원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식적인 채널을 돼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적어도 육하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지금 발표된 거는 아예 육하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9월 22일 첫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죠. 근데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뭐 월북몰이도 동의한 건지, 그리고 그 지금 자료 은폐, 삭제 이 지시도 본인이 동의한 거라고 오해될 수가 있고, 또 구조 지시를 안 한 거, 안 한 것도 지금 서훈 실장하고 자기 입장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이제 생각이 좀 오해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